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선생님은 오랜만인데 옷이 바뀌었잖아요. 옷이 그지? 그러니까 오랜만인데 여러분은 계속 듣고 있겠죠. 지금이 수업하는 시간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동안 찍어놓고 하루하루 해놨던 것들이 여러분 안 나오는 9월 11일까지가 다 됐을 것 같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이 들을 때쯤이면 아마 2학년들이 이제 등교하지 않을까? 별다른 더 큰 일이 없었으면 이제 2학년 언니들이 먼저 등교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간고사 치거든요. 선생님이 그 클래스에 적었던 것처럼 우린 중간고사도 치니까 영상을 잘 듣고 미리미리 이렇게 진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송원기 선생님께서 도강하러 같이 오셨어요. 회계 공부 한번 해보신답니다. 잘 들으세요. 질문할지도 몰라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남아있는 게 되게 많거든, 얘들아. 한번 잘 보자. 지겨운 거. 여러분이 들어서 듣다 보면 외울 것. 듣다 보면 외울 수 있는 자산의 분류부터. 안 보이지? 돌아서 보여줄게. 자산의 분류. 우리가 지금 개정 과목들 공부하고 있었어. 그지? 개정 과목들 공부하는데 종류를 좀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 자산의 종류. 자산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누구한테 받을 권리.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1년 안에 돈이 되는 거냐,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에 따라서 1년 안에 돈이 되면 유동자산,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비유동자산, 또는 예전에 고정자산이라고 불렀다고 했지. 자, 유동자산.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야. 정말 돈 종류이냐, 아니면 팔아야 돈이 되느냐. 정말 돈 종류인 것들, 금방 돈이 되는 종류들, 당좌자산. 팔아야 돈이 되는 것,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은 상품들, 재고자산. 그지? 비유동자산도 구분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개정 과목은 안 들어가지만. 비유동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형태가 있다,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형태가 없다, 무형자산. 그 다음에 당좌자산 같은 것들이,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 같은 돈 같은 것들이 1년이 넘어서 찾을 적금이다. 그러면 비유동이 되겠지. 그런 자산들은 뭐라고? 투자자산이 부르고, 그 투자의 목적이 아니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타의 유동자산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자산 6가지 나눴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아마 이 당좌자산에서 끝날 것 같아요. 당좌자산 하면서 이거 같이 배우거든요. 수익비용도 배우고. 지금 우리가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 공부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니? 뭐 배웠었는지는 쓰기 싫으니까 이제 저기 칠판 한번 볼래? 자,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배워야 될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 중에 현금 배웠죠. 돈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 근데 혹시 실자고 장부하고 달랐을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서 썼고, 또 은행에 아무 때나 넣었다 빼는 예금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은 보통예금이라고 불렀죠. 아무 때나 넣었다 빼는 거. 그리고 당좌예금은 아무 때나 넣었다 빼는 예금인데 뺄 때 꼭 당좌 수표로 빼는 것. 그지? 그리고 당좌 수표보다 더 많은 돈을 일시로 써야 될 때 지는 부채가 당좌 차월이라고 배웠고, 얘는 부채인데 여기서 배웠죠. 그 다음에 소액현금 배운 거 기억나니? 매번 당좌 수표를 끊기 힘드니까 한 번에 당좌 수표를 끊어서 다른 부서에 뒀다가 그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는 거, 소액현금.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돈이 되는 금융상품들. 여러 가지 적금이나 예금인데 3개월 이내에 돈이 되면 거의 돈하고 똑같으니까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예금, 요거는 3개월이고 1년 이내에 돈이 되면 단기 예금, 단기 금융상품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 단기 대여금, 1년 이내에 받기로 한 거 배웠죠? 하면서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여기 투자자산에 들어가죠? 배웠어요. 그리고 또 바로 전 시간에 못 받은 돈, 상품 외의 걸 팔고 못 받은 미수금, 그 다음에 계약금을 미리 준 선급금, 그 다음에 임시계정인 가지급금, 출장 같은 데 돈 주고 나서 그거 어떻게 나중에 정리할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나중에 배울 건데, 손익의 이용과 예산형에서 배울 건데, 이름이 수익비용처럼 생겼지만 수익인데 못 받은 건 자산, 비용인데 미리 준 것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자산. 이름만 기억하라 그랬죠? 자,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배울 것이, 그럼 이제 당좌자산 중에 남아있는 게 3개잖아. 노랗게 색칠해 놓은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 중에 우리 외상매출금은 이미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배울 거고요. 받으러 오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어려워서 마지막에 배울 거고, 오늘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 한 개 배울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리 올래. 단기 매매 증권 배워보자. 당좌자산 중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다 공부하려면 엄청 많거든? 아, 오늘 안경 좀 썼지? 좀 이지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네. 비웃지 마십시오. 뭐 도찐개찐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을 하기 전에 시험에는 안 나올 수 있으나 수능 공부할 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상업경제 할 때도 그 상업경제 교과서 안에 나오는 진도 부분이고, 또 이 통짜로 좀 이해해두면 여러분한테 그냥 도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험과 수업에 관계없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보이니?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 해. 유가 증권. 유가 증권이 아니고 조금 유가 증권이라고 해요. 유가 증권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있을 유, 가치가 증권, 종이 쪼가리.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어떤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가치가 있어.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옛날에 수표 배웠잖아. 수표. 또는 어음 같은 것도 배웠잖아. 걔는 돈은 아닌데 그거 있으면 가치가 있죠. 나중에 수표는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어음도 돈으로 받을 수 있고, 그지? 그런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돈은 아니지만 그런 종이들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이 상식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에 접근하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유가증권, 상업경제에서 이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뭐 시험엔 별로 안 나올 거니까 편하게 들어. 가치가 있는 종이 증가리가 있는데 그냥 답부터 한번 적어볼까? 프린트를 올려는 둘 건데 여러분, 이번 프린트는 좀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다 외울 거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 때 이야기 해주는 것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자, 적어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나가자. 저건 세미 컨닝 할게. 유가증권. 유가증권에는 3가지가 있어요. 답부터 썼게. 금전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이 있어. 자,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3가지인데 이름만 보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금전증권은 이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이 금전증권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어디 뭐 있냐고? 대표적인 거. 수표, 어음. 어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이런 건 처음 들었죠? 나중에 어음 배울 때 배울 거야. 수표나 어음. 수표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돈을 주는 걸 수표라고 부르고, 어음은 이렇게 종이처럼 생겨서 내가 어떤 거래처에 상품을 팔았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무조건 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음에다가 써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 얼마 주겠다라고 약속한 종이. 그래서 이걸 약속어음이라고 하거든. 약속어음. 이거 가지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겠다는 증서 같은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런 증권을 금전증권이라고 해요. 수표나 어음 같은 거. 자, 그럼 두 번째, 상품증권은 그럼 뭘까? 상품증권. 이 종이 쪼가리,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상품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창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글자는 몰라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역회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나갈 것 같아요. 창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증권은 창고증권. 생각해봐. 내가 송은기 선생님한테 아이스크림을 여름이라서 뭐 100상자를 팔아. 그러면 생각해보자. 아이스크림 100상자를 돈을 주고 100상자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샀으니까 그걸 또 내가 어디 저기 아이스크림 있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다 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때? 송은기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그 냉동 보관 창고에다가 맡겨놔. 그리고 맡기면서 그걸 찾을 수 있는 어떤 종이 쪼가리에 있는 증표를 받겠지? 그러면 나는 송은기 쌤한테 아이스크림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그 종이 쪼가리만 받으면 되잖아. 창고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그 돈 주고 종이 쪼가리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창고에 가서 보여주면 아이스크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니? 녹는 아이스크림을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걸 찾을 수 있는 종이 쪼가리만 서로 거래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창고증권은 창고에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쪼가리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종이 쪼가리를 상품증권이라고 그러지. 가치가 있는 종이니까 돈 주고 사고 받겠죠. 선화증권은 뭐냐 하면 배,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배에 쌓여져 있는 물건을 그 권리를 사가지고 외국에서 수입되면 딴 사람이 수입했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화물상한증, 뭐 운반 중인 트럭이나 기차로 운반 중인 물건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으로 거래하지 않고 그걸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종이를 사고 팔면 되니까 이런 거 상품증권이라고 해요. 이해됐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말라니까.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뭐냐 하면 내 지분이 많아 적어라고 할 때 말하는 지분인데 일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주식이라고 하니? 주식이 뭔지 알지? 어떤 회사에 돈을 얼마 투자했다는 증거야.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에 돈을 얼마 투자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저 회사에서 돈을 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배당금이라는 걸 받고요. 뭐 이런 걸 주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권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 권리를 나타내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거 이야기할 거냐 하면 원래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이런 세 가지 증권을 합쳐서 상업경제에서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얘 말고 요 지분증권만을 일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지분증권만은 우리 회계에서는 미안해. 여기서도 될지 모르겠다. 너네 괴롭힐 때 쓰는 거 있지? 온라인으로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유가증권이라고 회계에서 말하는 건 이 지분증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오늘 이건 거지. 지분증권.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에요. 이 증권에는 두 가지 증권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미쳤나 봐. 어떡하지? 얘들아. 지분증권이 아니고 자본증권이야. 자본증권. 봐봐. 니들 없이 오랜만에 사니까 쌤도 틀리고 막 이러잖아. 자본증권. 일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다시. 돈을 찾을 수 있는 종이는 금전증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쪼가리는 유가증권은 상품증권.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건 자본증권. 권리를 나타내는 자본증권에 두 가지가 있어. 그걸 지분증권이 있고요. 채무증권이 있어요. 채무증권.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분증권은 아까 말한 주식이야. 주식.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주권이라고 불러요. 주인이 된 권리. 주식의 다른 말이 원래 말이 주권이에요. 주권. 어느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거야. 그럼 투자만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어떤 회사에 돈이 총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500만 원 투자했어. 그러면 그 회사의 반은 내 건 거죠. 그죠? 알죠? 그 주식을 가진 거에 만큼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이재용 회장이 회장이 아니지 부회장이지. 그 사람이 그 삼성의 주인이라고 우리 부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적어도 51%는 가지고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 회사에서는 거의 뭐 10몇 프로만 가지고 있어도 최대주주라서 그 회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90%의 다른 주주의 이익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좀 시사적인 것도 있습니다. 주식을 주권이라고 해요. 채무증권은 뭐냐 하면 채무, 빚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회사에 500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니라 500만 원을 빌려준 거지. 빌려주면 그 5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그런 종이를 채무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회사가 빌려준 채무증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채권. 빚에 대한 권리, 주인된 권리. 이건 뭐 상식으로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권리가 있냐면 이런 권리가 있어. 내가 저 회사가 1,000만 원으로 회사를 세우는데 내가 6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럼 60%가 내가 주인인 거잖아. 그래서 저 회사가 만약에 이번에 100만 원을 벌었다 장사해서 그러면 그 100만 원 번 것 중에 내가 얼마 가져가야 될까? 6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60%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6천만 원이 내 건 거야.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6억이 내 건 거지. 이게 주인인 거니까. 대신 손해가 나면 그 손해 난 것만큼 나도 손해인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바로 주권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뭐냐 하면 빚에 대한 권리라 내가 저 회사가 1억짜리 회사인데 내가 2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2천만 원을 벌든 3천만 원을 벌든 2억 원을 벌든 나는 2천 원 빌려준 것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2천 원 빌려준 것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막 손해가 났어. 그럼 못 받느냐?
손해가 나도 내가 빌려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지. 알겠니? 얘는 빚을 빌려준 권리니까 확정된 것.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많이 벌면 많이 받고 적게 벌면 적게 받고 손해 나면 내 것도 손해고. 그래서 배당금이라는 걸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분증권의 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주권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바로 주식이 있겠어요. 주식. 어떤 회사의 주식. 이거가 지분증권이며 주권이며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 있겠고 채무증권,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빚에 대한 권리잖아. 내가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권리 종이를 받거든. 그거 채권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빌려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에서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회사채라 그래요. 회사의 빚, 회사채. 그 다음에 국가도 이런 일을 해요. 국가도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종이 쪼가리를 나눠주고 돈을 빌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갚거든. 유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건 국가가 발행하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국채라고 해요. 국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지방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은행 같은 데도 할 수도 있어요. 금융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국가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말고 어느 회사가 많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발행하는 종이 쪼가리인 회사채. 이게 채권의 대표적인 게 되겠어요. 회사채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회자를 생략해요. 생략하면 뭐가 되니? 사채가 되지. 사채. 쌤 사채는 알아요. 사채업자의 사채요. 그거 아니에요. 회사채는 회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다고 증명하는 종이 쪼가리를 준 거고 회사사자예요. 회사사자. 근데 니들이 아는 사채업자의 사채는 개인 사자야. 사사로울 사자. 개인이 개인한테 주고받고 고리대금을 하는 걸 사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그냥 사채업자 사채 쓰면 안 돼. 사채 빌리지 마 라는 거 하고 여기서 말하는 회사채를 사채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종이 쪼가리는 회사채라 부르고 사채라 부르고 어느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또는 주권이라고 부른다고요. 됐나요? 우와, 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길긴 했지만 오늘 배울 걸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볼게요. 네. 뭐 2번 하면 되죠 뭐. 스물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개정과목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 다시 아예 다른 이야기 잠깐 해볼게. 자, 책상을 가지고 있다. 개정과목 뭐예요? 진아쌤, 네. 책상 가지고 있는 개정과목이 뭐죠? 기품이야. 아니지. 몰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쌤, 나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내가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지만 동료지. 여러분들한테는 선생님이죠? 우리 딸한테는 아빠라 그랬지. 그거 기억하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는 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아쌤 일부러 그러셨죠? 책상에 대한 개정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책상을 팔려고 사서 있으면 개정감을 뭐라고 해? 상품이라고 하고 사용하려고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비품. 그 다음에 뭐 조는 놈 두들겨가지고 던져가지고 깨먹으려고 한번 쓰고 없어지려고 책상을 샀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소모품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책상이 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정 과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걸 해볼 거예요. 밖에 있는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회계에서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는 자본증권이라고 했고 증권까지 적어야 안 헷갈리겠네. 자본증권이라고 했고 자본증권이 2가지인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대표인 주식과 회사채, 사채가 있으면 얘 개정 과목을 뭘로 할까? 우린 그거 알면 되는 거잖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맞지? 자산 맞지? 주식이 있으면 권리가 있잖아.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채, 이 종이 쪼가 있으면 권리 있잖아. 빌려준 돈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이자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종이들, 한마디로 유가증권들.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이 있으면 어떤 재산이 있다고 개정 과목 붙이면 될까? 우리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많이 설명했지만 쉬워졌어요. 그죠? 책상에 따라 다른 것처럼 얘도 개정 과목이 달라요. 주식과 사채를 싸게 사서 주식이 오르면 팔아가지고 이익을 받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샀다. 단기간에 금방 사서 금방 팔아서 이익을 볼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 얘의 이름이 이렇게 써요. 단기에 사고 판다, 매매할 목적이다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했는 게 사실 이 계정 과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체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려고. 근데 이렇게 사지 않고 이럴 수 있을 거야. 이 회사채가 어떤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인 종이 쪼가리라고 그랬잖아. 그걸 10년이면 10년 동안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 이자 계속 받아먹고 마지막에 돈 받을 이런 목적으로 샀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샀어. 그러면 그건 단기 매매증권, 단기가 아니잖아. 만기가 회사채는 적어도 3년에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길게 돈을 빌리는 거거든. 그러면 얘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해서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단기간 사고 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아니야. 그러면 팔아도 되는 거잖아. 팔아도 가능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불러요. 매도가 가능한 증권.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증권이라는 소리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울 계정 과목을 한번 정리해 봐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계정 과목 처리하는데 어떤 재산이 있다고 계정 과목 처리하는데 그런 것 중에 유가증권, 종이 쪼가리가 있다고.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 그중에 특별히 회계에서는 자본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자본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대표적으로 주권과 채권. 실질적으로 주식과 사채.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산 거나 어떤 회사에 회사채를 산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거나 배당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재산을 가졌을 때 계정 과목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그거 공부하자는 거지. 계정 과목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얘를 왜 샀느냐? 단기간에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시세 차익으로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샀는데 끝까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으려고 그냥 샀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 계정 과목에 세 가지가 있겠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배울 것은 단기 매매 증권 오늘 배울 것이고요. 아마 이 시간은 아니고 다음 시간까지 미뤄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미루는 김에 오늘은 이쯤에 마무리할 거니까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만 한번 보고 갈까 싶은데, 얘들아 칠판 한번 봐줄래? 저기 프린트 한번 봐줄래? 프린트에 보면 자산에 분류했던 거 기억나지? 1년 안에 돈이 되는 유동자산, 1년 넘은 비유동자산, 돈 종류인 장자자산, 팔아야 돈이 되는 재고자산, 투자의 목적인 투자자산, 형태가 있으면 유형, 없으면 무형, 거기에 다 속하지면 기타 비동, 그지?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 쌤 따라와봐.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 주식이나 사채를 샀는데 단기간 사고 팔 목적으로 샀어. 그러면 얘는 금방 1년 안에 돈이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자산일까? 유동자산이겠지. 그리고 얘는 그냥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잖아. 그 상품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 돈 종류인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어디에 속하느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유동자산에 속하면서 당좌자산에 속하는 거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는 보통 1년이 넘는 거니까 비유동자산이겠지. 비유동자산에 속하면서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아니지. 그 다음 기타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서 돈질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기보유증권은 어디에 속하냐? 투자자산에 속해. 매도하는 증권도 1년은 넘는 거니까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배울 때 이거 다 같이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진도는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좌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만 공부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아니야. 단기 매매 증권만 공부하자,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한 거는 시험 자체는 별 의미 없어요.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만, 주식과 사채가 있으면 계정 과목 단기 매매 증권이었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지금은. 상업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다른 경영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수능 친다 그러면 수능에도 가끔 이 분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조금 참고적인 수준의 수업을 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단기 매니저권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잠깐만 쉬고 올게요.